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거창한 운동 기구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양말 한 켤레, 그것 하나로 우리 몸이 밤사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식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오늘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양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싶었죠. 그런데 수면 의학 연구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끝 온도 하나가 우리 수면의 깊이를 결정하고, 수면의 깊이가 근육 회복을 결정하고, 근육 회복이 결국 우리 몸의 나이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셔도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충분히 주무신 것 같은데 어깨는 뻐근하고 허리는 뻣뻣하고 다리는 무겁습니다. 운동이라도 한 다음 날은 더 심해서 근육통이 사흘 나흘을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꼭 그러셨습니다. 예순이 넘으시면서부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도 검사상 큰 이상은 없다는 말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답이 정말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잠잘 때 발이 얼마나 따뜻한가, 바로 그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12가지로 나눠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 온도와 근육 회복의 관계, 깊은 잠이 만들어지는 원리, 성장 호르몬의 역할, 혈액 순환과 세포 재생,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올바른 양말 선택법, 피해야 할 양말, 효과를 극대화하는 족욕과 마사지, 단백질 섭취, 수면 환경 최적화, 실제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실천 계획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맨발로 자면 왜 근육 회복이 느려지는가? 그 메커니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면 의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잔 사람들과 맨발로 잔 사람들 사이에 수면 중 근육 회복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격렬한 활동 후 48시간 동안 참가자들의 근육 통증 지수를 측정했을 때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관찰됐습니다. 근육 손상 지표인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이 따뜻한 상태로 잠든 그룹의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하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근육 섬유를 수리합니다. 이 수리 과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수면의 깊이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깊이는 우리 몸의 핵심천이 얼마나 잘 낮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핵심천을 낮추는 주요 통로가 바로 발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이 통로가 막힙니다. 통로가 막히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깊은 잠이 없으면 근육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대한노년의학계 자료에 따르면 60살이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 보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주를 안아주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그 변화, 그것이 바로 매일 밤 반복되는 불완전한 회복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양말 한 켤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이 얼마나 제대로 스스로를 고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의 온도가 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발 온도와 핵심천 그리고 깊은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잠들 준비를 할 때 정말 정교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우리 몸은 핵심천을 자동으로 낮추기 시작합니다. 핵심천이란 심장이나 간 같은 내부 장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평소 섭씨 37도 전후인 이 온도가 수면 중에는 미세하게 낮아집니다. 고작 0.5도 남짓의 변화지만 이것이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핵심천을 어떻게 낮출까요? 답은 손과 발에 있습니다. 잠들기 전 손과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따뜻한 피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 피가 손과 발의 피부 표면을 통해 열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엔진열을 식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말초 혈관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핵심천이 떨어지고 핵심천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이 차가울 때입니다. 발이 차갑다는 것은 발의 혈관이 수축해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열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핵심천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얕은 잠에 머물게 됩니다. 수면 연구들을 보면 발 온도가 적절하게 따뜻할 때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반대로 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잠드는데 3배 가까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새벽에 자주 깨신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것도 실은 발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사이 발이 식으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 변화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신으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양말을 신고 잠든 사람들은 서파수면, 즉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서파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근육 재생, 면역력 강화, 기억 정리, 성장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것이 이 깊은 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이 짧아지면 우리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성장 호르몬과 발 온도의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키 크는 어린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평생 분비합니다. 그리고 어른,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근육을 재생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분비학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하루 전체 분비량의 상당 부분이 이 짧은 시간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서파수면 단계, 즉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얕은 잠 속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발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핵심천이 낮아지고 깊은 잠에 들고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양말 하나가 이 전체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실제 연구들에서 수면 중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단기적으로는 근육통 회복 속도에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근육량 유지와 전반적인 체력 수준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게 나오는 호르몬을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해 더 적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만들기가 양말 한 켤레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뿐 아니라 피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됐다고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과 근육세포 재생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감을 수 있을 만큼 긴 혈관이 퍼져 있습니다. 심장은 매일 그 어마어마한 혈관망을 통해 피를 펌프질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혈관 중에서 가장 멀고 혈액 공급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입니다. 심장에서 발가락 끝까지 가려면 피가 정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차가워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심장 펌프력도 다소 약해지면서 발끝까지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발이 차가우면 우리 몸은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천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더 수축시킵니다. 발 쪽으로 가는 피를 줄이고 중요한 내부 장기들을 우선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발이 따뜻하면 우리 몸은 안심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피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수면 연구들에서 발을 따뜻하게 유지했을 때 발 부위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이 풍부한 혈류가 무엇을 가져올까요? 산소입니다. 근육세포가 회복하려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회복은 멈춥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아미노산, 즉 근육의 재료를 가져옵니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호르몬들도 혈액을 통해 전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은 영양분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노폐물도 거두어갑니다. 근육이 활동하면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운동 후 근육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액 순환이 좋으면 이 젖산이 빨리 배출됩니다. 관련 연구들에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운동 후 젖산 배출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로 옮겨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운동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무겁고 계단이 수월하고 장을 보고 돌아와도 그렇게 탈진하지 않는 그 느낌. 손주들과 공원을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운 그 느낌.
그것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질 때 오는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이야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작은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한 세포 안에 수십 개에서 수천 개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발전소들이 하는 일은 하나,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과 산소를 결합해서 우리가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심장이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산소가 공급됩니다. 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토콘드리아, 특히 다리와 발 근육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 연구들은 발을 따뜻하게 유지한 그룹에서 다리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시장 한번 다녀오면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제는 걷는 게 덜 힘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오릅니다. 텃밭 일을 하고 나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좋은 환경이 유지되면 그 수가 늘어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이 이어지면 세포 안의 발전소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몸 전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도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해야 잘 작동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모두 뇌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활성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말을 신고 자기 시작한 분들이 머리가 맑아진다, 기억이 잘 난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맨발로 자면 근육 회복이 느려집니다. 둘째, 발 온도가 핵심천을 낮추고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셋째, 깊은 잠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크게 늘립니다. 넷째, 따뜻한 발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산소 공급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 몸 전체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입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끝 하나의 온도 변화가 이 모든 연쇄를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어떤 양말을 신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양말이나 신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양말은 효과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느슨함입니다. 발목이나 종아리에 고무줄 자국이 남을 정도로 조이는 양말은 절대 안 됩니다.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우리가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신었는데 결과적으로 혈액이 더 안 흐르게 되는 셈입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있으면 너무 조이는 겁니다. 또는 양말 입구에 손가락 2개를 넣어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적당하고 빡빡하면 너무 조이는 겁니다. 손가락 2개 테스트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소재입니다. 천연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면 소재, 즉 목화에서 뽑은 실로 만든 양말이 가장 권장됩니다. 통풍이 잘 되고 흡습성이 좋아서 발에서 나오는 습기를 잘 흡수합니다. 대나무 섬유로 만든 양말도 좋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 위생적이고 피부 자극도 적습니다. 메리노 울, 즉 고급 양모 소재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성이 있어 사계절 사용하기 좋습니다. 셋째, 두께입니다. 너무 두꺼우면 발이 과도하게 더워져서 오히려 땀이 많이 나고 잠을 설칩니다. 너무 얇으면 보온이 부족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약간 두툼한 면 양말, 봄과 여름에는 얇은 면 양말이 적당합니다. 손등을 양말 위에 살짝 대었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면 딱 맞는 두께입니다. 넷째, 새 것이라도 진하게 염색된 양말은 처음 몇 번은 빨아서 신으세요. 염색약이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다섯째, 청결입니다. 잠잘 때 신는 양말은 따로 두고 매일 깨끗하게 빨아서 사용하세요. 한 번 신은 양말을 그대로 다음날 또 신으면 세균이 번식해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느슨하고 부드러운 면 양말입니다. 집에 있는 양말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면 분명 조건에 맞는 양말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양말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박 양말입니다. 의료용 압박 양말은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해 낮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신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이 강해서 혈관을 누르고 잘못 신으면 혈액순환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정맥류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절대 자가 판단으로 신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양말입니다. 무릎과 종아리에 압박이 가해져 밤사이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만 오는 짧은 양말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100% 합성 섬유 양말입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는 통풍이 안 되고 땀을 흡수하지 못해 발이 축축해집니다. 이런 습한 환경은 무좀이나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됩니다. 이미 발에 무좀이나 발 냄새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넷째, 발가락 부분이 너무 좁은 양말입니다. 발가락이 충분히 펴지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장기간 신으면 발가락이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끝이 넉넉한 양말을 고르세요. 다섯째, 너무 오래 사용한 낡은 양말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굳으면 혈관 압박 또는 보온력 저하가 생깁니다. 잠잘 때 사용하는 양말은 1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새 양말 한 켤레 값이 병원비보다 훨씬 쌉니다. 여덟 번째,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족욕과 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족욕입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섭씨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손등을 물에 살짝 담갔을 때 따뜻하면서 약간 뜨겁다 싶은 정도가 딱 맞습니다. 복사뼈 위까지 종아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담그시면 좋습니다. 물에 천일염 한두 숟가락을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집에 있는 굵은 소금으로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을 더 촉진해주고 발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허브를 한 줌 넣으셔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더 잘 옵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닦아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요. 젖은 채로 양말을 신으면 무좀이나 습진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양말을 신으세요. 다음은 마사지입니다. 족욕 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바닥 중앙 부분을 양손 엄지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의학에서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3초씩 누르기를 10번 반복하세요. 다음으로 발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잡고 살살 돌려주세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각 발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돌려주세요. 오른발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왼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마사지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어르신들의 발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갈라진 피부는 혈액순환에도 나쁘고 감염에도 취약합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일반 보디로션으로 충분합니다. 그 위에 양말을 신으면 됩니다. 족욕, 마사지, 보습, 그리고 양말. 이 4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그날 밤 깊은 잠은 거의 보장됩니다. 여러 임상 연구들에서 이 단계별 루틴을 4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참가자들 중 압도적 다수가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9번째,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근육 재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양말을 잘 신어도 아무리 깊이 잠을 자도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회복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정확하게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 합성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밤사이 이루어지는 근육 재생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노년의학 관련 조사들을 보면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시는 분이 채 30%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식단이 밥과 김치, 국물 중심이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쉽고 나이가 드시면서 고기가 잘 넘어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곡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하루 72에서 90글 드셔야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닭가슴살 한 덩이가 약 30g, 계란 한 개가 약 10개, 생선 한 토막이 약 25g, 두부 반 모가 약 15g 정도 됩니다. 이것들을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잠자기 2-3시간 전에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요. 삶은 계란 한두 개, 그릭 요거트 한 컵,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가 좋습니다. 밤사이 근육이 재생될 때 충분한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100에서 150 칼로리 정도의 가벼운 간식 수준이 적당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 합성 과정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L 물병 하나를 가까이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10번째, 침실 환경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말을 신어도 침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침실을 잘 가꾸어 두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내 온도입니다. 수면의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좀 시원하다 싶은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은 약간 더 따뜻하게, 19도에서 21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라면서 방은 시원하게 하라니 모순 같으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방 공기가 너무 따뜻하면 핵심 천이 내려가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발만 따뜻하게 하고 방 공기는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수면 연구들에서 침실 온도가 23도 이상이 되면 깊은 잠 단계가 유의미하게 짧아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40%에서 60%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강하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두시면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조명은 잠자는 동안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아주 작은 빛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안대가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텔레비전 등 전자기기의 파란 불빛도 뇌를 각성시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백색 소음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일정한 소리처럼 고르게 이어지는 소리는 작은 소음에 깨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불은 너무 두껍지 않게 발만 양말로 보온하시고 몸은 가볍게 덮으시는 게 좋습니다. 11번째, 실제로 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62살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집 뒤 텃밭을 직접 가꾸실 정도로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회복이었습니다. 텃밭 일을 한나절만 해도 그 후 사흘은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드셨습니다. 밤에도 잠을 깊이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셨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발이 시린 게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족이 수면 중 발 온도와 근육 회복에 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맨발로 주무신 분이라 양말 신고 자는 게 도리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시던 부드러운 면 양말 한 켤레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발이 답답하기도 하고 자다가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조금 가벼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2주, 3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텃밭 일을 하고 난 다음 날 회복이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사흘을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음 날 또 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다, 걸음이 가벼워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과 마당에서 함께 노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손자가 안기면 다리가 후들거려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안고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석 달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이전보다 증가했고 혈압도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깊은 잠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약도 안 먹고 운동을 따로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양말 하나 신고 잤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신기합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2발로 걸어서 참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일주일 실천 계획입니다. 막연하게 해봐야지 하고 마음만 먹으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준비하는 날입니다. 집에 있는 양말 서랍을 꺼내놓고 오늘 알려드린 기준에 맞는 면 양말을 골라보세요. 느슨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한두 켤레 골라 두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마트에서 몇천 원짜리면 충분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닦으시고 보습 크림을 바르신 후 양말을 신으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신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자다가 벗겨지실 수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둘째, 셋째 날에는 발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너무 덥지 않은지, 너무 차갑지는 않은지요?
손등을 양말 위에 살짝 데워 보셔서 부드럽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시면 더 얇은 양말로, 너무 차가우시면 약간 두꺼운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넷째, 다섯째 날에는 족욕을 추가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세요. 천일염 한두 숟가락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족욕 후 발 마사지 5분, 보습 크림, 그리고 양말, 이 풀코스를 한번 해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오늘 드신 음식을 돌아보세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갔는지요?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가 얼마나 있었나요? 부족하다 싶으시면 잠자기 2~3시간 전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추가해 보세요. 일곱째 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셨나요? 다리가 덜 무거우신가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셨나요? 피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안에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2주째에는 더 뚜렷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석 달이면 검사 수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맨발로 자면 수면 중 근육 회복이 느려집니다. 둘, 발 온도가 핵심천을 낮추고 깊은 잠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셋, 깊은 잠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크게 늘립니다. 넷, 따뜻한 발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다섯, 충분한 산소 공급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 우리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여섯, 느슨하고 부드러운 면 양말이 정답입니다. 일곱, 압박 양말과 100% 합성 섬유 양말은 피하세요. 여덟, 족욕과 마사지로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아홉,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열, 침실은 서늘하게, 습도는 적당하게, 발은 따뜻하게. 11, 이정호 어르신처럼 누구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 오늘 밤 바로 시작하세요. 인생을 바꾸는데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운동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양말 한 켤레,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밤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그 기회를 매일 제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냐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몸을 결정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밤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워진 몸을 느끼시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 가족과 이웃,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모두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환하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